미국 상무부는 한국 유럽연합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7월 S&P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55.2로 집계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텔의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현재 시간 외 2% 급등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으로 테슬라가 한동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유화 메시지를 보내면서 번창하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블랙스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 3%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오늘의 증시 박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유럽연합과도 15%로 관세 협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진 건데요. 다만 테슬라의 주가가 장중에 급락하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죠. 네, 맞습니다. 장중한 때 300달러마저 깨질 뻔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불안 심리가 극도로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관세 협상을 위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산업장관끼리 협상은 진행될 걸로 보도됐는데요. 자, 나오는 소식 바로바로 전해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장 마감 이후에는 인텔이 방금 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반도체주들의 투자 심리는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굿모닝 오늘의 증시 출발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장중한 때 등락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다 결국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0.7% 하락한 44,60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은 11개 섹터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줬던 게 에너지 쪽 그리고 기술주 쪽이었고요. 반면 부진했던 건 임의 소비재와 자재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 단으로 들어가 보면 우선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대체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테슬라가 장중한 때 9%까지 급락하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IBM과 치폴레 역시나 각각 7% 그리고 13% 어닝 쇼크 여파로 급락한 모습입니다. 반면 인텔은 그래도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힘입어서 또 3분기 가이던스 상향에 힘입어서 현재 시간을 거래해서 2% 상승 중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흐름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밤사이 실업 지표와 함께 S&P 글로벌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견조하게 나온 가운데 국채 금리와 또 달러 인덱스는 삼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4.39%까지 올라선 상태고요. 달러 인덱스는 97.44에서 거래됐고 현재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2원까지 소폭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키워드들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살펴볼 첫 번째 키워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현재 무역 협상 타결을 상당히 원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발언에 나왔죠.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소식을 한국이 들었을 때 아마 욕설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남긴 겁니다. 또 양국이 서로 의식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본의 협상 내용을 보고 아차 싶었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상당 부분 많이 양보한 만큼 한국도 적어도 이 정도는 양보해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협상단이 이제 오늘 미국 상무부와 회의를 갖게 되죠. 부디 좋은 이야기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같이 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ECB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연준의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ECB가 먼저 통화정책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동안 1년 넘게 이어온 금리 인하를 잠시 멈추면서 예금금리와 기준금리, 여기에 또 한계 대출금리까지 이 정책금리들을 모두 동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가르디 ECB 총재, 당분간 이 관세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또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남기면서 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소식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현재 강세 압력을 받은 상황이고요. 끝으로 오늘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월가에서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제레미 시겔 교수의 발언입니다. 와튼의 마법사로 불리는 이유는 와튼스쿨의 교수로 있기 때문이고요. 또 평소에도 증시와 관련된 정확한 예측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관세 리스크 완화로 증시 상승이 기대된다. 최근 무역 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고 이는 결국 주식시장에 분명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한 겁니다. 자, 8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계속해서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뷰들이 우세한 모습이고요. 끝으로 내일장 체크포인트까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내일은 미국의 6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되고요. 영국 쪽에서는 소매 판매가 나오고 HCA 그리고 또 차터 커뮤니케이션의 실적까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굵직한 경제 지표나 실적은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따로 내놓지 않는 이상 좀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이어서 더 자세한 기업 이슈들 이번엔 김현수 아나운서와 체크해 보시죠. 네, 기업별, 종목별 이슈들 그리고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 전반적으로 테슬라와 애플만을 빼고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테슬라 8% 넘게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도 역시나 매출이 역성장했다라는 점이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 CEO 몇 분기 동안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분기 매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락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개 기업 가운데서도 2개의 종목만 떨어졌고요. 시가총액 탑 10, 10개의 종목 안에서는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JP모건만이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실적도 함께 톱아보시죠. 우선 장 전에 나온 기업들 2기업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BX입니다. 블랙스톤인데요. 전반적으로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늘 주가 흐름도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가이던스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 배당은 1달러 3센트였다는 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약간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선 BX와는 다르게 3분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때문에 오늘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다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더 중요한 인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인텔 어떤 언급이 나왔고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오기 전에 어떤 점을 좀 체크를 했어야 했냐. 어떻게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가져갈 것이고 또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이냐가 역시나 중요했는데요. 특히나 이번 리프탄 CEO의 언급이 중요했던 건 전임 CEO와 비교해서 어떤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냐가 좀 중요했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과 함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실적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함께 EPS 모두 상회를 했는데요. 장 마감 후 나왔던 실적, 장 중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 흐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일단 실적을 기다리면서 3% 넘게 빠졌다라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일단 파운드리가 주목이 됐겠죠. 인텔은 계속해서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부진한 모습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1.8나노 공정, 그러니까 인텔 안에서는 18A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좀 포기하고 14A로 틀어서 이 전략을 바꿔 가져갈 것이냐가 좀 중요했습니다. 인텔의 18A 공정에서 14A 공정을 발표할까가 중요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CEO와 리프탄 CEO가 좀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냐가 이 부분에서 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임 CEO는 인텔 18A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반면 리프탄 CEO는 14A 공정만이 TSMC의 승부수로 떠올릴 것이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언급이 나왔는지를 체크해보면 일단 18A 공정에 대해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내놓았고요. 14A 공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고객사에만 납품하겠다라는
라는 이야기 나왔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확인해봐야 할 소식은 구조 조정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오리건주 인력에 대한 감축을 이야기한 바 있죠. 리프탄 CEO는 실적 발표 이후 언급을 통해서 이 인력 감축 이제 대부분 이루어졌다. 전체 회사 규모의 15% 정도의 인력 감축이 이어졌다라고 하고요. 이는 170억 달러 가량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점도 확인하겠습니다. 인텔의 실적을 통한 반도체주의 흐름과 함께 투자 전략도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그 구체적인 전략 짜러 가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증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춤한 증시 그리고 치솟는 원자재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증시는 사실 좀 약간 주춤합니다 요즘.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0.7% 하락하면서 네. 약간의 조정은 있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들 위주인데, 그렇죠. 네, 지금 뭐 나스닥과 약간 엇갈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나스닥이 또 주춤하면 다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S&P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약간의 주춤한 조정세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밈주식들이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지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우량주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하셨다면은 최근에 그렇게 큰 수익은 보지 못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뭐 은이라던가 석유 가격 그렇죠. 이런 WTI 이쪽은 또 막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값이 좀 뛰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좀 걱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꾸 나타나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관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관세가 자꾸 매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상호 관세다 보니까 미국도 비싸게 사와야 되고 뭐 다른 나라 미국에 상대되는 국가도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 서로 비싸게 사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미국이 또 만능이 아니라서 리튬이나 또 요소수, 히토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나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올 때 좀 상당히 또 골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석유 가격이라든가 은값이 계속 치솟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은 혼란기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증시가 이렇게 쉬어갈 때는 뭐 원자재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포트폴리오는 항상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밤사이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뭐 상승 전환됐다가 하락 전환됐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 인텔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텔은 뭐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요. 지금 2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이 기대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지금 인공지능 특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메인프레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인프라 부문 같은 경우는 예상을 웃돌게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엇갈리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안 좋고 소프트웨어는 인프라는 좋고 소프트웨어는 안 좋게 나왔다.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랜잭션 처리용 메인프레임 기반 소프트웨어 이런 매출이 정체됐다라는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힘든데, 다만 이제 3분기 가이던스 예상은 이제 좀 상회를 하면서 네. 좀 괜찮게 보여지는 이런 점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와 또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는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보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인텔은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보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 지금 제가 근데 IBM하고 약간 좀 섞여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IBM도 나왔기 때문에 IBM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이 좀 섞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업 실적들이 오늘 같은 경우 나온 거는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인텔은 뭐 3분기 가이던스 예상보다 상회를 했지만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기대보다 밑돌면서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전반적으로 약간 섞여 있는 근데 네. 오늘은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왔다 이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인텔과 관련해서는 지금 EPS와 매출 자체가 지금 뭐 예상치를 웃돈 부분도 있고 예상치를 밑돈 부분도 있고 또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매출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EPS가 예상치를 밑돈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높은 변동성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렇죠. 인텔은 원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예전에 파운드리라던가 예. 이런 정도를 많이 잘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약간 발을 뺐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TSMC가 인수를 하냐 마나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반도체에도 인텔이 뭐 긍정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가이던스 예상 상회는 좀 긍정적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다만 이제 경쟁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반도체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뭐 인텔이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서 약간 발 빼는 분위기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국내 반도체도 대부분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의 경우에는 뭐 올해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뭐 고점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상태죠. 네.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하루빨리 기지개를 좀 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쉬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어제 사실 애프터 마켓에서도 이제 흘러내렸었고 프리마켓에서도 빠졌고 정규장에서는 더 빠져서 이제 장중하대 9%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테슬라 CEO가 이제 내년까지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예. 언급을 해가지고 머스크가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약간 CEO가 자신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은 예. 지금 안 좋은 시점이고 지금 머스크답지 않았다. 네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뭐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 내년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안심되는 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한테 손짓을 했는데 네. 보조금 크게 뭐 박탈을 안 할 것이다. 음. 미국 기업들에 번창하길 바란다.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머스크가 약간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트럼프가 또 약간 당근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이 사람이 잘 주기 때문에 지금 관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관세 계속 막 때리고 하다가 일본에서는 15%로 낮추고 네.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15%로 낮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머스크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도지하면서 행정부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낮추지는 않는다. 보조금을 박탈은 안 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저는 막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장중한 때 $300도 깨질 뻔했었거든요. 네, 차트 네.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점에서 담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뭐 지금 사실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작년 말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잡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지금 꺾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으로 더 낫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기업을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가 전기차 이쪽을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테슬라를 전기차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따라서 어쨌든 뭐 중국한테 모든 전기차를 다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 네.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육성이 있을 것이고 그 대표가 테슬라기 때문에 지금 $300가 깨지면은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전에 막 이렇게 파산을 했던 미국의 그런 전기차, 네. 뭐 막 이런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 음. 뭐 니콜라라던가 그런 기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그래도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또 실적 부문 그리고 그런 인지도 브랜드 가치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예전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 성장성이 안 좋을 때, 그때 힘들 때는 막 90% 가량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존 90%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테슬라 역시 저는 $300 선 내려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2차 전지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점 때는 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저가형 이제 차량을 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로보택시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죠. 뭐 긍정적인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무부 쪽에서 밤사이에 밝힌 내용인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단 협상단과는 오늘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관건인데 어제 이제 말이 나왔었던 것이 예. 이제 우리나라 부총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공항에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죠. 예, 저기 그렇죠.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갑자기 안 만나겠다 예. 이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또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무시를 받는 굴욕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또 합니다. 바로 이런 협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관련해서 협상을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2 이 협상은 취소가 됐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하는 이런 무역 협상은 기존대로 한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보고 최근에 그래도 뭐 유럽 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낮추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근데 어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냥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냥 귀찮아서 피한 건 아니고, 또 뭐 너무 우리 한국이 싫어서 피한 건 아니고, 또 유럽 연합과에 지금 15% 낮추는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 상무부와 또 협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국내에서도 좀 협상을 이번 주 8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조속히 좀 잘 되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특징주 위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있는데 주가에도 지금 부정적으로 반영된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쵸.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지금 상당히 좀 주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뭐 지금 한 9%가량 약간 안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가이던스가 원래 예상치가 97센트 손실이 나왔었는데, 지금 회사 측의 예상치가 10센트 이상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분기 쪽에 EPS 관련해서 안 좋게 나왔고, 다만 2분기는 EPS와 매출이 모두 호주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가 안 좋다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 부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판매 좌석 이런 것들 지금 미판매 좌석, 판매를 하지 못한 좌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손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좀 그 부정적인 시점으로 좀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가이던스는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한의회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것도 결국은 실적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EPS가 2분기 EPS가 매출 예상치보다 호조세로 나왔다라는 점들이고요. 예. 지금 건물 자동화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항공 우주 에너지 쪽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니웰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도 지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추세는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 좀 양호하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적, 매출 그리고 EPS 다들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 허니웰 자체가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 특히 뭐 기술주들이 좀 안 좋게 나온 게 많거든요. IBM도 그렇고 아메리칸 항공도 그렇고 이 치플레 멕시칸 그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 중에서도 허니웰은 좀 괜찮게 네. 보여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 중이죠. 허니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